하! 재밌네.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그가 비웃자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5초 준다. 사라져. 국군 중앙지방법원 앞 한 명의 여군 장교와 훈련단장의 팽팽한 대치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 위에서 온갖 위세를 떨던 훈련단장 박도현 대령이 조용히 앞을 가로막은 그녀에게 손을 뻗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번개 같은 제압 동작 하나에 거구의 훈련단장은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여군 장교는 누구일까요? 고작 소령 계급장 하나 단 그녀가 어떻게 대령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들은 채널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국군 중앙지방법원 앞은 예상치 못한 소란으로 발칵 뒤집혔다. 회색빛 법원 건물 계단 위로 굵은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주변을 압도했다. 훈련단장 박도현 대령이었다. 40 후반의 단단한 체격, 각진 턱선 아래로 잔뜩 상기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추가 증거 인정이라니. 지금까지 뭘 본 거야 대체. 그의 고성은 법원 계단을 타고 쩌렁쩌렁 울리며 오가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몇몇은 멀찍이 물러서며 이례적인 광경을 지켜봤다. 법원 앞 공개 장소에서 군 고위 간부가 이토록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박 대령의 뒤로는 김태식 중령, 이준호 소령 등 3명의 부하 간부가 바짝 붙어 있었다. 모두 40대 남성들로 정복 차림의 가슴팍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중 김태식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단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하지만 박 대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닥쳐.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훈련소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그는 계단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둔탁한 소리가 먹먹하게 울렸다. 그 순간 법원 경비원 2명이 황급히 다가섰지만 박 대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준호 소령이 다시 끼어들었다. 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박 대령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경비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경비원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상황은 점점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때였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갈랐다. 그만두시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법원 기둥 옆에 서 있던 한 명의 여군 장교. 서지연 소령이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정복 차림의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고요함을 유지하는 등대와 같았다. 박 대령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누구시죠?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령과 그의 부하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지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행동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뭐? 여군이 여기서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할 일 없으면 집 가서 열무나 썰어. 그의 말에 주변 부하들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서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썰어드릴까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공기를 얼리는 듯 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아, 재밌네.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박 대령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와의 거리가 한 걸음으로 좁혀졌다. 박 대령은 자신의 체격을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려는 듯 했다. 어쩔 것 같아? 서지연은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녀가 박 대령의 시야를 가렸고 주변 부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다. 박 대령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 눈 봐.
눈 깔겠다. 박태령이 그녀의 눈을 노려봤다. 하지만 서지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5초 준다. 사라져. 정적이 흘렀다. 1초.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2초. 박태령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다. 3초. 부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4초. 박태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5초. 뭐? 이 여자가 지금.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서지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박태령의 손목을 잡아챈 그녀는 체중을 앞으로 실으며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동시에 왼쪽 다리가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눌렀고 박태령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바닥으로 기울었다. 중심을 잃은 박태령은 저항할 틈도 없이 무릎부터 바닥에 닿았다. 박태령이 신음을 냈다.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순간 서지연의 손이 그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고정시켰다. 모든 동작은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뭐야? 김태식이 황급히 다가서려 했지만 서지연의 시선 하나에 멈춰섰다. 그녀는 여전히 박태령의 어깨를 눌러 제압한 채로 주변을 둘러봤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부하들은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다. 기회는 끝이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지금 그 행동,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박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공무집행? 자네가 무슨? 서지연이 대답했다. 법무단 파견 장교입니다. 이 사건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고요. 박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은 듯 했다. 법무단이라고? 네. 그녀가 박태령의 팔을 놓았다. 하지만 박태령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무릎이 떨렸고 주변의 수많은 시선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 서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박태령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단장님, 이준호 소령이 달려와 박태령을 부축했지만 박태령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정복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핸드폰 카메라는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좋아, 아주 좋아. 법무단이라고? 우리 훈련단 규율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두고 보시죠. 서지연의 대답은 짧았다. 박태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입구로 향했다. 부하들이 황급히 그 뒤를 따랐고 법원 앞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다. 서지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주변의 시선들이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으로 허리춤의 군번줄을 무심히 만지작거렸다. 짧은 습관 같은 동작이었다. 지연 소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30 초반의 남성 장교 최성우 대위였다. 법무단 소속으로 이번 사건의 보조 수사관이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성우 대위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방금 그 제압 동작은 필요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서지연에게 건넸다. 판사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증거 인정 결정문이에요. 서지연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제법 실렸다. 그녀는 봉투를 가볍게 흔들어 보며 안내용물을 가늠했다. 감찰실로 이첩되는 거죠? 네.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연이 봉투를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법원 입구를 바라봤다. 박태령 일행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소란의 흔적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소령님, 이 사건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잡하죠. 하지만 복잡하다고 피할 순 없습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최성우 대위는 잠시 말이 없었다. 훈련단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서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시죠, 대위님.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뒤쪽에서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법무단 감찰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추가 증거 목록, 증인 진술서, 그리고 훈련단 내부 문서들. 하나하나 검토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문서마다 붙어있는 포스트잇에는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소령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서지연이 고개를 들어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령님, 오늘 법원 앞에서 박도연 대령이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뭘까요? 최성우 대위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증거 때문이겠죠. 서지연이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다. 추가로 인정된 증거 중에 결정적인 게 있을 겁니다. 결정적이라면 아마도 상급자와 연결된 문서일 거예요. 그래서 더 급했던 거죠. 이 사건이 커지기 전에 막으려고. 서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성우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급자요? 그럼 훈련단장 위에도 누군가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서지연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최성우 대위는 잠시 말이 없었다. 서지연은 그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위님, 우리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누가 연루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서지연은 가장 위에 놓인 문서를 집어들었다. 훈련단 내부 금고 수색영장 신청서였다.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금고 수색이요? 네, 박도연 대령 개인 금고입니다. 거기 뭔가 있을 겁니다. 서지연의 손가락이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다. 최성우 대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지연의 확신이 그를 안심시켰다. 밤이 깊어갔다. 감찰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른손이 다시 허리춤으로 갔다. 군번줄.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서지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작이군요. 서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성우 대위가 고개를 들었지만 서지연은 이미 다음 서류를 펼치고 있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감찰실. 영장 신청서 제출 완료했습니다. 서지연이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최성우 대위가 그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다. 박도현 대령 개인 금고 수색이요? 승인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어제 법원 앞 사건이 결정적이었으니까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실제로 어제 법원 앞에서 벌어진 난동은 여러 명의 핸드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 영상들은 이미 내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소령님, 어제 제압 동작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필요해서 배웠습니다. 서지연이 짧게 답했다. 더 이상의 질문을 막는 어조였다. 최성우 대위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다. 증인 진술서입니다. 훈련소 내부 고발자 2명이 추가로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는 훈련소 군의관, 다른 하나는 행정병입니다. 서지연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군의관의 진술에는 부상 은폐에 대한 내용이, 행정병의 진술에는 문서 조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둘 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면담 일정 잡아주십시오. 오늘 안으로요. 알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전화기를 들었다. 서지연은 다시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감찰실 문이 열렸다.
수고들 하시네. 문을 연 사람은 강유나 중령이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 법무단 내에서도 소문난 실력파였다. 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어제 법원 앞 소동 들었어. 대령 한 명 제압했다며? 강유나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니. 참 쉽게 말하네. 강유나가 서지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볍게 훑어봤다. 박도현 대령 훈련단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야. 인맥도 탄탄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덤비는 거야? 강유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서지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덤비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 그래, 조사지. 근데 소령, 자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6개월. 7개월입니다. 7개월. 그 정도로 여기 물을 다 안다고 생각해?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유나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해. 자칫하면 자네만 다쳐. 충고 감사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강유나는 잠시 서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뭐 알아서 하겠지. 조심해. 강유나가 감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최성우 대위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소령님, 강유나 중령님은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안 씁니다. 서지연이 다시 앉았다. 오후 2시 감찰실 면담실. 서지연과 최성우 대위 앞에 한 명의 군의관이 앉아 있었다. 이름은 정민수 대위. 30대 중반에 말랐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었다. 진술하신 내용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지연이 녹음기를 켰다. 훈련병 부상 은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해 12월 훈련 중 훈련병 한 명이 갈비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단장은 병원 이송을 막았습니다. 훈련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죠. 정민수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응급처치만 하고 훈련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야 겨우 병원에 보냈고요. 서지연이 메모를 했다. 당시 기록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조작됐습니다.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 개인 시간 중 낙상 사고로 기록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민수 대위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원본 의무 기록입니다. 제가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서지연이 USB를 받아들었다. 이걸 왜 지금까지 보관하셨습니까?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훈련병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요. 서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최성우 대위가 물을 한 잔 내밀었고 정민수 대위가 받아 마셨다. 대위님, 이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게 군대라면 전 군의관을 그만둘 겁니다. 서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끄고 정민수 대위와 악수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소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요. 정민수 대위가 감찰실을 나간 후 최성우 대위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고 화면에 의무 기록이 나타났다. 날짜, 부상 부위, 원인. 모든 게 정민수 대위의 진술과 일치했다. 소령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영장만 나오면 아직입니다. 서지연이 최성우 대위의 말을 끊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파고들어야 해요. 더요? 네. 박도현 대령 혼자 이런 일을 벌였을 리 없습니다. 서지연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르쳤다. 의무 기록 하단에 작은 결재란이 있었다. 거기엔 박도현 대령의 서명 외에 다른 서명도 하나 더 있었다. 이건 합참 군수처 관련 서명입니다. 왜 훈련소 의무 기록에 합참 서명이 있을까요? 최성우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지연은 USB를 빼서 서랍에 넣었다. 오후 5시. 서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서지연 소령입니다. 소령님, 법원입니다.
영장 승인 났습니다. 언제부터 집행 가능합니까? 내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이 전화를 끊었다. 최성우 대위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승인 났습니까? 네. 내일 10시 훈련단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지연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감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강유나 중령이 아니었다. 법무단장 비서였다. 서지연 소령님 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서지연과 최성우 대위가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이상했다. 단장이 직접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서지연이 정복 상의를 여미며 일어섰다. 최성우 대위가 따라 일어서려 하자 서지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대위님은 여기 계십시오. 서류 정리 부탁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지연이 감찰실을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단장실까지는 2층을 올라가야 했다. 단장실 앞에 도착했다. 서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단장실은 넓었고 한쪽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책상 뒤에는 법무단장 김철수 준장이 앉아 있었다. 서지연 소령 들어왔습니다. 서지연이 경례했다. 편히 하시게. 김철수 준장이 손짓했다. 서지연은 그대로 서 있었다. 박도현 대령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죠?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내가 듣기론 영장까지 신청했다던데. 네. 오늘 승인 났습니다. 김철수 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소령, 이 사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오.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박도현 대령, 그 사람 인맥이 어떤지 아시오? 김철수 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요?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철수 준장이 한숨을 쉬었다. 소령, 자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 물 좀 흐려놓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럼 속도를 좀 늦추시오. 증거 확보는 천천히 해도 돼요. 단장님,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니? 네. 내일 금고 수색 후 바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령,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 없습니다. 뭐? 이건 정당한 감찰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김철수 준장은 잠시 서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좋소. 자네 고집대로 하시오. 대신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요. 알겠습니다. 서지연이 다시 경례하고 단장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잠시 복도에 섰다. 저녁 6시. 감찰실로 돌아온 서지연은 책상에 앉아 내일 일정을 정리했다. 금고 수색 시간, 동행 인원, 필요 장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에 적어 나갔다. 소령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령님도 일찍 퇴근하십시오.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러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나간 후 서지연은 혼자 남았다. 형광등 불빛만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서지연은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다. 작은 장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거웠다. 내일이군요. 서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감찰실을 나섰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훈련단 본부. 금고 열어주십시오. 서지연이 영장을 박도현 대령 앞에 내밀었다. 박도현 대령은 영장을 받아들지도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지연을 바라봤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영장 집행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박도현 대령을 자극했다. 그의 옆에는 김태식 중령과 이준호 소령이 서 있었다. 단장님, 일단 영장이 나온 이상 김태식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도현 대령이 손을 들어막았다. 닥쳐. 내가 알아서 한다. 박도현 대령이 서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소령, 이거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 일입니다. 서지연이 최성우 대위에게 눈짓했다. 최성우 대위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모든 과정은 기록되어야 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절차입니다. 금고 개방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절차? 아, 참 잘났네. 박도현 대령이 비웃었지만 결국 금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벽에 붙어 있는 대형 금고 앞에 섰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동작이 거칠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과 파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서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대위님, 목록 작성 부탁합니다. 네, 소령님. 최성우 대위가 노트를 펼쳤다. 서지연은 장갑을 끼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봉투에는 훈련 일지가, 두 번째에는 인사 기록이 들어 있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서지연의 손이 멈췄다. 이건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군수물자 조달 계약서였다. 훈련소에 납품되는 장비와 물품에 관한 문서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계약 금액이 시중가의 2배가 넘었다. 대위님,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서지연이 계약서를 최성우 대위에게 건넸다. 최성우 대위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비리입니다. 맞습니다. 서지연이 다음 서류를 꺼냈다. 또 다른 계약서였다. 이번엔 훈련복 납품 계약이었다. 금액은 역시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는 서명란이 있었다. 박도현 대령의 서명.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명. 이 서명은? 최성우 대위가 물었다. 서지연은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글씨가 익숙했다. 어제 본 의무 기록의 서명과 같았다. 합참 군수처장입니다. 남기태 소장. 박도현 대령이 뒤에서 헛기침을 했다. 서지연은 그를 돌아봤다. 박도현 대령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단장님, 이 계약서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절차야. 정상이요? 시중가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서지연이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낭비?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박도현 대령이 소리쳤다. 하지만 서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 안을 계속 뒤졌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대외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이건 열면 안 돼. 박도현 대령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지연이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박도현 대령을 피했다. 박도현 대령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대외비 문서도 영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서지연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장부가 들어 있었다. 손으로 쓴 장부였다. 날짜별로 금액과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뭡니까? 최성우 대위가 옆에서 물었다. 횡령 장부입니다. 서지연이 장부를 넘겼다. 각 항목마다 실제 계약 금액과 보고된 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었다. 차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단장님, 이 장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도현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입술만 달싹거렸다. 나는 몰라.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썼습니까? 그건 박도현 대령이 말을 흐렸다. 서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장부를 증거봉투에 넣었다. 박도현 대령, 긴급 구속합니다. 뭐? 예산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이 최성우 대위에게 신호했다. 최성우 대위가 수갑을 꺼냈다. 박도현 대령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서지연이 박도현 대령에게 다가갔다. 박도현 대령은 서지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지연이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박도현 대령의 몸이 앞으로 숙여졌고 최성우 대위가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단장님, 김태식 중령과 이준호 소령이 달려왔지만 서지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방해 시 공무집행 방해로 처리됩니다. 두 사람은 멈춰섰다. 서지연은 박도현 대령을 일으켜 세웠다. 출발하겠습니다. 서지연과 최성우 대위가 박도현 대령을 끌고 단장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훈련단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지연이 박도현 대령을 뒷좌석에 태웠다. 최성우 대위가 운전석에 앉았고 서지연은 박도현 대령 옆에 앉았다. 출발하십시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도현 대령은 창밖만 바라봤다. 소령. 박도현 대령이 작게 말했다. 이거 끝이 아니야. 알지? 무슨 뜻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윗사람들이 있어.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도현 대령이 서지연을 돌아봤다. 자네도 조심해. 이 일 생각보다 깊어. 차는 계속 달렸다. 훈련단이 점점 멀어졌다. 오후 2시 법무단 유치실. 박도현 대령이 유치실에 수감됐다. 서지연과 최성우 대위는 감찰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소령님, 이 장부면 충분합니다.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말했다. 하지만 서지연은 조용했다. 그녀는 장부를 다시 펼쳐들었다. 아직입니다. 아직이요? 이 장부에 나온 금액 어디로 갔을까요? 박도현 개인 계좌로 갔을 리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럼 상부로 올라갔을 겁니다. 남기태 소장에게로요. 최성우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소령님, 합참 소장을 건드리는 건 위험하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연루됐든요. 최성우 대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남기태 소장, 합참 군수처장. 그는 군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지연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저녁 6시 서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서지연 소령입니다. 소령, 나 강윤아야. 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현 구속했다며? 소문 다 퍼졌어. 네. 미쳤어? 이제 합참까지 건드릴 거야?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윤아가 한숨을 쉬었다. 소령, 진짜 조심해. 이거 자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서지연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흘 후 오전 10시 법무단 감찰실. 수사 중단 명령입니다. 최성우 대위가 공문서를 서지연 앞에 내려놓았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다. 합참 군수처장 남기태 소장의 명이었다. 중단 사유가 뭡니까? 서지연이 공문을 집어들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군 기강 유지를 위한 내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거 불충분이요? 서지연이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횡령 장부, 계약서, 증인 진술서. 모든 게 갖춰져 있었다.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까? 소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합참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최성우 대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지연은 공문을 다시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압박이었다. 대위님, 이 공문 언제 왔습니까? 오늘 아침 7시입니다. 누가 전달했습니까? 법무단장님 비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서지연이 공문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소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성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다.
정민수 대위가 넘긴 의무 기록이 담긴 장치였다. 대위님, 이거 별도 보관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수사 중단 명령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지연이 USB를 최성우 대위 손에 쥐어줬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절대 분실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USB를 받아들었다. 그때 감찰실 문이 열렸다. 서지연 소령 합참 군수처에서 나오셨습니다. 법무단장 비서였다. 그 뒤로 2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장성,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의 영관급 장교였다. 서지연 소령입니까? 장성이 물었다. 서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합참 군수처 차장 박정훈 준장이요. 이쪽은 김민철 중령이고, 박정훈 준장이 옆 사람을 가리켰다. 김민철 중령은 팔짱을 낀 채 서지연을 바라봤다. 박도현 대령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시오. 준장님, 수사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내가 묻는 건 그 전까지 뭘 했느냐는 거요. 박정훈 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지연은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증거 수집과 증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뭐요? 횡령 장부와 계약서입니다. 모두 박도현 대령 금고에서 확보했습니다. 보여주시오. 서지연이 서류철을 박정훈 준장에게 건넸다. 박정훈 준장이 서류를 훑어봤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남기태 소장의 서명이 있는 페이지였다. 이 서류들 어디서 났소? 말씀드렸다시피 박도현 대령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금고를 누가 열었소? 영장을 받아 제가 직접 열었습니다. 박정훈 준장이 서류철을 덮었다. 그는 서지연을 똑바로 봤다. 소령, 이 서류들 원본은 어디 있어? 증거 보관실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시오, 준장님. 그건 명령이요. 지금 당장 가져오시오. 서지연은 잠시 박정훈 준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지연이 감찰실을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녀의 발소리만 울렸다. 증거 보관실까지는 한층 아래였다.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반에는 여러 증거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지연은 박도현 사건 봉투를 찾아 꺼냈다. 하지만 서지연은 봉투를 들고 나가지 않았다. 대신 빈 봉투를 하나 더 꺼내 일부 서류만 옮겨 담았다. 원본 계약서와 장부는 원래 봉투에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원본 봉투를 선반 뒤쪽 깊숙이 숨겼다. 기록은 진실을 기억한다. 서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복사본이 담긴 봉투를 들고 보관실을 나섰다. 감찰실로 돌아왔을 때 박정훈 준장과 김민철 중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최성우 대위는 한쪽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져왔습니다. 서지연이 봉투를 박정훈 준장에게 건넸다. 박정훈 준장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훑어봤다. 이게 전부요? 네. 원본 장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준장이 봉투를 김민철 중령에게 넘겼다. 김민철 중령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소령,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요. 하지만 준장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종결이라고 했소. 박정훈 준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박도현 대령 건은 내부 징계로 처리될 거요. 구속은 과하다고 판단됐소. 과하다고요? 횡령 증거가 명백한데도요? 소령, 지금 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요? 박정훈 준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군은 위계 질서로 움직이요. 상급자 명령은 절대적이요. 이해했소?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정훈 준장이 코웃음을 쳤다. 좋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지 마시오. 자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말이오. 박정훈 준장과 김민철 중령이 감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최성우 대위가 서지연에게 다가왔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서지연이 책상에 앉았다. 대위님, 오늘 일은 잊으십시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최성우 대위는 서지연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서지연은 혼자 감찰실에 남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다. 서지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엔 남기태 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 시작이군요. 서지연이 펜을 들어 메모지에 추가로 적었다. 박정훈 준장, 김민철 중령. 이름 옆에는 각각 간단한 메모가 붙었다. 서지연은 메모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증거 보관실 출입 기록이 떴다. 오늘 서지연이 보관실에 들어간 기록만 남아 있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서지연이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정훈 준장의 방문, 증거 요구, 그리고 봉투 은닉.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다. 밤 10시. 서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서지연 소령입니다. 소령, 나 유나야. 지금 어디야? 감찰실입니다. 이 시간에 혼자? 네. 강유나가 한숨을 쉬었다. 소령, 오늘 합참에서 사람 왔다며? 네. 왔습니다. 증거 가져갔어? 서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일부 가져갔습니다. 일부? 소령, 설마 원본을 숨긴 거야? 중령님, 그건 대답 안 해도 알겠어. 미쳤구나, 진짜. 강유나가 전화를 끊었다. 서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서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틀 후 오후 9시. 서지연의 숙소 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름도 발신인도 없었다. 서지연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감이 이상했다. 안에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뜯었다.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나왔다. 편지부터 펼쳤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가족 생각해. 짧은 문장이었다. 인쇄된 글씨였다. 서지연은 사진을 확인했다. 그녀의 가족 사진이었다. 부모님 집 앞에서 찍힌 사진, 동생이 출근하는 사진. 모두 최근에 찍힌 것들이었다. 서지연은 편지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최성우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위님, 지금 감찰실 와주실 수 있습니까? 소령님,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요. 급한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법무단 감찰실. 최성우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서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소령님, 무슨 일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서지연이 편지를 최성우 대위에게 건넸다. 최성우 대위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 더 급합니다. 서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증거 보관실 열쇠를 꺼냈다. 대위님, 저 잠깐 보관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주십시오. 지금요? 네, 지금이요. 서지연이 감찰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한층 아래로 내려가 보관실 문을 열었다. 선반 뒤쪽으로 손을 뻗었다. 며칠 전 숨겨둔 원본 봉투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봉투가 없었다. 서지연이 다시 확인했다. 선반을 옆으로 밀어내고 뒤쪽까지 살펴봤다. 하지만 어디에도 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누가 가져갔다. 서지연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보관실을 나와 감찰실로 돌아갔다. 대위님, 문서 보관실 출입 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전체요. 네, 소령님. 최성우 대위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출입 기록이 떴다. 오늘 오후 3시에 한 명의 기록이 있었다. 강유나 중령님입니다.
최성우 대위가 말했다. 서지연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출입 시간은 오후 3시 15분, 퇴실 시간은 3시 45분. 30분간 보관실에 있었던 것이다. 강윤아 중령님이 왜 보관실에? 최성우 대위가 물었다.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강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윤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령님, 저 서지연입니다. 소령,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늘 오후에 증거 보관실 다녀오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중령님, 소령, 지금 나한테 뭘 묻는 거야? 강윤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오늘 보관실 출입 기록에 중령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 갔어. 내 사건 자료 찾으러. 혹시 다른 봉투는 못 봤습니까? 다른 봉투? 무슨 소리야? 박도현 대령 사건 원본 봉투 말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더 길었다. 소령, 자네 지금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하, 참 대단하네. 좋아. 나 안 봤어. 만족해? 강윤아가 전화를 끊었다. 서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소령님, 강윤아 중령님이 가져가신 걸까요? 최성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가져간 건 확실합니다. 서지연이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원본 문서를 스캔한 파일이 담긴 백업본이었다. 대위님, 이거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소령님도 백업을 해두셨군요? 당연히 해뒀습니다. 증거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서지연이 USB를 최성우 대위에게 건넸다. 최성우 대위가 받아들었다. 하지만 소령님, 원본이 없으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그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법무단 감찰실. 서지연과 최성우 대위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사건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소령님, 박도현 대령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공문을 내밀었다. 서지연이 공문을 받아 읽었다. 합참 군수처장 명의 석방 명령이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이라고 합니다. 증거 불충분? 서지연이 코웃음을 쳤다. 원본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불충분하겠죠. 소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다. 증거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대위님, 혹시 행정병 진술서는 남아 있습니까? 네.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와 주십시오. 최성우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는 진술서를 꺼내 서지연에게 건넸다. 서지연이 진술서를 펼쳤다. 행정병의 진술에는 문서 조작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거면 됩니다. 네. 행정병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추가 진술을 받아야겠어요. 하지만 소령님,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든 안 하든 해야 합니다. 서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감찰실 문이 열렸다. 박도현 대령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김태식 중령과 이준호 소령이 따라왔다. 박도현 대령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서지연 소령. 오랜만이네. 박도현 대령이 비웃듯 말했다. 박도현 대령,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그냥 인사하러 왔지. 자네 덕분에 며칠 편히 쉬었거든. 박도현 대령이 서지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근데 소령, 증거 어디 갔어? 찾았어? 나가 주십시오. 나가라고? 여기 내 구역인데. 여긴 법무단 감찰실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서지연이 박도현 대령을 똑바로 봤다. 박도현 대령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소령, 자네 이제 끝났어. 알지? 증거도 없고 원본도 없고. 뭘 가지고 날 건드릴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박도현 대령이 서지연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음엔 더 조심해.
자네 같은 애들 군대에서 오래 못 버텨. 박도연 대령이 돌아서서 나갔다. 김태식 중령과 이준호 소령이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자 최성우 대위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서지연이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최성우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6시. 서지연은 혼자 감찰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협박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가족 생각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무거웠다. 서지연은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 저예요. 지연아, 왜 이 시간에? 그냥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다. 지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근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서지연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박도현, 남기태, 박정훈, 김민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지연은 각 이름 옆에 메모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흘 후 오후 2시 법무단 회의실. 이 회의는 무효야. 박도연 대령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회의실에는 8명이 앉아 있었다. 법무단장 김철수 준장, 서지연, 최성우 대위, 그리고 박도현 대령과 그의 변호인 2명, 감찰관 2명이 추가로 배석하고 있었다. 박도현 대령, 진정하십시오. 김철수 준장이 말했지만 박도현 대령은 듣지 않았다. 진정하라고요? 증거도 없이 날 불러놓고 진정하라니. 박도현 대령이 서지연을 노려봤다. 서지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령님, 증거는 있습니다. 서지연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행정병 추가 진술서와 디지털 백업 파일입니다. 박도현 대령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는 서지연이 올려놓은 봉투를 빤히 쳐다봤다. 그게 뭐가 증거야? 원본도 아닌 복사본이. 원본이 사라졌으니 백업본으로 진행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단단한 결의가 깔려 있었다. 박도현 대령은 그걸 느꼈고 그래서 더욱 불안해졌다. 사라졌다고? 그건 자네가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 관리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의 진실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지연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행정병의 진술서였다. 박도현 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이 진술서에는 대령님이 직접 지시한 문서 조작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까지 모두요. 거짓말이야. 그 행정병 거짓 진술한 거라고. 박도현 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변호인이 그를 말렸지만 박도현 대령은 뿌리쳤다. 대령님 앉으십시오. 김철수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도현 대령은 앉지 않았다. 그는 서지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서지연 소령,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이게 회의야? 이건 마녀 사냥이야. 박도현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서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박도현 대령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령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횡령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내가 왜 인정을 해? 증거도 제대로 없으면서.
박도현 대령이 테이블을 돌아 서지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변호인과 감찰관들이 황급히 일어섰지만 박도현 대령은 이미 서지연 앞까지 와 있었다. 자네 이거 후회할 거야. 진짜로. 박도현 대령이 서지연의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지연이 움직였다. 서지연의 왼손이 박도현 대령의 손목을 잡아챘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박도현 대령의 팔꿈치를 밀어 올렸다. 박도현 대령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서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밀어 박도현 대령의 다리 뒤에 위치시켰다. 박도현 대령이 신음을 냈다. 그의 무게 중심이 의자에 걸렸고 몸이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서지연은 박도현 대령의 팔을 놓지 않은 채 그를 제어했다. 박도현 대령은 의자째로 바닥에 넘어졌다. 단장님, 박도현 대령의 변호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서지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서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박도현 대령의 팔을 잡고 있었고 박도현 대령은 바닥에 쓰러진 채 헐떡이고 있었다. 이건 공무집행입니다. 서지연이 박도현 대령의 팔을 놓았다. 박도현 대령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축했지만 박도현 대령은 그들을 밀어냈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박도현 대령이 비웃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패배감이 묻어났다. 자네 진짜 후회할 거야. 내 말 기억해. 박도현 대령이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변호인들이 황급히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지연 소령. 김철수 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방금 그 행동 보고서에 올라갈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지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퇴장하십시오. 김철수 준장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찰관들이 먼저 나갔고 최성우 대위도 자리를 떠나려 했다. 대위님 잠시 남아주십시오. 서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최성우 대위가 다시 앉았다. 회의실에는 서지연과 최성우 대위 그리고 김철수 준장만 남았다. 소령 무슨 생각이요? 김철수 준장이 물었다. 단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지연이 서류 봉투를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행정병 진술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도 들어있었다. 이건 남기태 소장과 관련된 자금 흐름 자료입니다. 김철수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령, 지금 뭘 하려는 거요?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진실? 소령, 자네 지금 합참 소장을 건드리려는 거요? 김철수 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지연 앞으로 다가왔다.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멈추시오. 멈출 수 없습니다. 서지연이 김철수 준장을 똑바로 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겁니다. 김철수 준장은 잠시 서지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소령, 자네 군 생활 망치고 싶소? 제 군 생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진실입니다. 서지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김철수 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회의실을 나갔다. 서지연과 최성우 대위만 남았다. 최성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서지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대위님,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소령님. 준비하십시오. 합참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최성우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남기태 소장. 그는 군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하지만 서지연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저녁 7시.
서지연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다. 박도현 대령의 얼굴,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서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서지연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렸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 긴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법무단 유치실. 윗선의 지시였습니다. 김태식 중령이 면담실 의자에 앉아 말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어제 체포된 그는 하루 만에 입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서지연이 물었다. 그녀는 김태식 중령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도연 단장님이요. 그리고 그 위에 김태식 중령이 말을 흐렸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서지연은 그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중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합참입니다. 남기태 소장님이 모든 걸 지시하셨어요. 서지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가 기다리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들으니 무게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횡령에게 30%를 상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만약 걸리면 혼자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김태식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지연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게 제대로 녹음되고 있었다. 중령님, 이 진술 법정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김태식 중령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제 가족은 안전합니까? 보호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태식 중령은 잠시 서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도 똑같이 진술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서지연은 감찰실로 돌아왔다. 최성우 대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령님, 진술 받으셨습니까? 네. 모두 녹음했습니다. 서지연이 녹음기를 최성우 대위에게 건넸다. 최성우 대위가 재생 버튼을 눌렀고 김태식 중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합참입니다. 남기태 소장님이 최성우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네. 이제 남기태 소장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서지연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하나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빨간 봉인이 찍힌 봉투였다. 서지연은 그 봉투를 꺼내 최성우 대위에게 보여줬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증거입니다. 서지연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남기태 소장 명의의 비밀 계좌였다. 거래 내역에는 박도현 대령으로부터 입금된 금액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최성우 대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서지연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녀는 봉투를 봉인하고 그 위에 자신의 서명을 적었다. 대위님, 이 봉투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소령님. 최성우 대위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다. 서지연은 그걸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서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서지연 소령입니다. 소령, 나 유나야. 강유나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어디야? 감찰실입니다. 나 지금 갈게. 혼자 있어. 강유나가 전화를 끊었다. 서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20분 후 강유나가 감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소령, 앉아. 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서지연이 물었지만 강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서지연이 서류를 받아 읽었다. 합참에서 내려온 인사명령이었다. 서지연 소령, 법무단 감찰실에서 후방부대로 전출. 발령일은 일주일 후. 이건 자네를 떼어내려는 거야. 남기태 소장이 움직인 거지. 강윤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전출을 가면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해.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서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중령님, 이 명령 언제 떨어졌습니까? 오늘 아침이야. 나도 방금 알았어. 일주일. 서지연이 중얼거렸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뭐? 강윤아가 놀란 표정으로 서지연을 봤다. 소령,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끝내려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윤아는 잠시 서지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미쳤어, 진짜. 일주일 안에 합참소장을 어떻게 끌어내린다는 거야? 방법은 있습니다. 서지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강윤아가 그 봉투를 빤히 쳐다봤다. 이게 뭐야? 남기태 소장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김태식 중령의 진술 녹음도 있습니다. 강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령, 자네 정말로 네. 정말로 하겠습니다. 서지연이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강윤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서지연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중령님 혼자서는 못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강윤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서지연은 강윤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졌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이건 나도 해야 할 일이니까. 강윤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8시 법원 앞에서 보자. 영장 신청하러 가자. 네, 중령님. 강윤아가 감찰실을 나갔다. 서지연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다. 저녁 8시. 서지연은 여전히 감찰실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남기태 소장 긴급 체포영장 신청서. 제목을 적고 나니 손이 잠시 멈췄다. 서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되뇌는 듯 했다. 몇 분 후 서지연은 눈을 떴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고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밤 11시. 보고서가 완성됐다. 서지연은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감찰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서지연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렸다. 그녀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서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우산도 펴지 않고 빗속을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닷새 후 오후 2시 국군 수도병원 3층. 이건 부당한 구속이야. 박도연 대령이 소리쳤다. 그는 병원 복도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절박했다. 병원 측은 그의 구속 집행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했지만 박도연 대령은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다. 대령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서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박도연 대령에게서 3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최성우 대위와 강윤아 중령, 그리고 2명의 헌병이 대기하고 있었다. 영장? 그게 말이 되나? 증거도 없으면서. 박도연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병원 복도에는 환자들과 의료진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대령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스로 걸어가십시오. 서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박도연 대령이 뒤로 물러섰다. 자네가 뭔데? 소령 주제에. 박도연 대령이 소리쳤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고 온몸이 긴장했다. 서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박도연 대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소령 주제에. 그래, 소령 주제지. 서지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계급이 전부는 아닙니다. 서지연이 허리춤에서 군번줄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박도연 대령 앞 탁자에 놓았다. 은빛 군번줄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이게 뭐야? 박도연 대령이 군번줄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군번줄에는 특수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707 특임대 마크였다. 707. 박도연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707 특임대. 군내에서도 손꼽히는 특수부대였다. 그리고 이건 서지연이 정복상의 단추를 풀었다. 안쪽에는 계급장이 하나 더 있었다.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었다. 복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707 특임대 원스타. 준장. 서지연입니다. 서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박도연 대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준장님. 최성우 대위가 뒤에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강유나 중령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서지연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박도연 대령을 향하고 있었다. 박도연 대령, 이제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걸어갈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시고 갈까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소령의 것이 아니었다. 명령하는 목소리였고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박도연 대령은 그걸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걷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지연이 헌병들에게 신호했다. 헌병들이 박도연 대령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박도연 대령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모든 기세가 꺾인 듯 보였다. 준장님. 최성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지금까지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지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군번줄을 다시 허리춤에 차고 정복을 바르게 여몄다. 준장 계급장은 다시 안쪽으로 감춰졌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서지연 준장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준장님. 최성우 대위와 강유나 중령이 동시에 경례했다. 서지연이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이마로 올라갔고 경례 동작은 정확하고 단호했다. 박도연 대령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복도를 걸어갔다. 주변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갔다. 복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지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유나 중령이 물었다. 남기태 소장입니다. 이제 그를 움직일 차례입니다.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빨간 봉인이 찍힌 봉투였다. 이 봉투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기태 소장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준장님, 하지만 소장은 합참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강유나 중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계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지연이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갔다. 최성우 대위와 강유나 중령이 그 뒤를 따랐다. 병원을 나서자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소식을 흘린 것 같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서지연을 향해 쏟아졌다.
준장님, 박도현 대령 구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07 특임대 소속이시라는 게 사실입니까? 남기태 소장과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나갔다. 최성우 대위와 강윤아 중령이 그녀를 호위했다. 차에 탔다. 최성우 대위가 운전석에 앉았고 서지연은 뒷좌석에 앉았다. 강윤아 중령이 그 옆에 앉았다. 준장님. 강윤아 중령이 조용히 말했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중령님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강윤아 중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군인이니까요. 정의를 외면할 순 없었어요. 서지연은 강윤아 중령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준장님. 차가 출발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다. 서지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남기태 소장의 은행 거래 내역, 김태식 중령의 진술 녹음, 그리고 추가 증거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준장님, 법원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최성우 대위가 백미러로 서지연을 봤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서지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싸움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서지연은 알았다. 이 싸움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차는 계속 달렸다. 법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나흘 후 오전 10시 국군중앙지방법원. 이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서지연이 판사석 앞에 서서 서류 봉투를 제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앞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들렸다. 준장 계급장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판사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남기태 소장 명의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법정에 울렸다. 준장님, 이 서류의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판사가 물었다.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요? 네. 군 내부 감찰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계속 읽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금액들 모두 박도현 대령으로부터 입금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은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다. 남기태 소장은 변호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기태 소장,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남기태 소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서지연을 노려봤다. 하지만 서지연은 그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남기태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좌는 제 명의가 맞지만 입금 내역은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른다고요? 서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지연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이 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횡령액의 30%를 상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김태식 중령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남기태 소장의 목소리였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남기태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언제 녹음한 겁니까? 남기태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김태식 중령이 직접 녹음했습니다. 서지연이 노트북을 끄고 남기태 소장을 봤다. 소장님, 이제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남기태 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남기태 소장,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남기태 소장이 다시 일어났다. 그는 잠시 법정을 둘러봤다. 방청석에는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동자가 있었다. 실망, 분노, 안타까움. 다양한 감정들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저는 남기태 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남기태 소장이 고개를 숙였다. 법정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서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때 존경받던 장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올렸다. 피고인 남기태는 군사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둔탁한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남기태 소장의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박도현 대령은 동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또 한 번 망치가 내려쳤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자들이 일제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속보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서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남기태 소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다. 남기태 소장도 서지연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남기태 소장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준장님. 최성우 대위가 다가왔다. 그는 서지연에게 격려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서지연이 말했다. 박정훈 준장과 김민철 중령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주범은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주범만 처벌하면 끝이 아닙니다. 공범들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성우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복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서지연을 보고 있었다. 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었다. 서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멈춰섰다. 오늘 판결은 정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군은 계속 변해야 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서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복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서지연은 그 박수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다. 서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준장님, 강유나 중령이 다가왔다. 그녀는 서지연에게 격려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서지연이 격려를 받았다. 강유나 중령이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처음엔 소령님, 아니 준장님을 의심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강유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성우 대위가 물었다.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리로요. 707로요. 네? 707이요? 네. 거기가 제 본래 자리니까요. 서지연이 최성우 대위를 봤다. 대위님, 법무단에 남아서 계속 일해 주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우 대위가 다시 한번 격려했다. 서지연이 그 격려를 받았다. 그녀의 손이 이마로 올라갔고 격려 동작은 정확하고 단호했다. 차가 도착했다. 서지연이 차에 탔다. 창문 너머로 최성우 대위와 강유나 중령이 보였다. 두 사람이 격려했고 서지연도 차 안에서 격려로 화답했다. 차가 출발했다.
법원이 점점 멀어졌다. 서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오랜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 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강유나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가다듬고 있었다. 준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고 707 특임대 마크가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서지연이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강유나 중령을 봤다. 강유나 중령은 미소를 지었다. 멋지십니다, 준장님. 고맙습니다. 서지연이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 브리핑룸 문이 보였다. 그 너머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서지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707 특임대 서지연 준장입니다. 서지연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달의 감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지연이 서류를 펼쳤다. 박도현 대령과 남기태 소장의 군 예산 횡령 사건은 총 5억 원 규모의 대형 비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6년과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준장님, 707 특임대가 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됐습니까? 군 내부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가 연루된 경우 외부의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서지연의 대답은 명확했다. 707 특임대는 군내 특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 임무의 일환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준장님께서는 왜 신분을 숨기고 법무단 소령으로 위장하셨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브리핑룸을 둘러봤다.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급이나 신분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경계합니다. 진실은 숨겨지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소령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증명했으니까요. 브리핑룸이 잠시 조용해졌다. 기자들이 메모를 적는 소리만 들렸다. 준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기자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서지연은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지난 2달을 떠올렸다. 법원 앞에 대치, 금고, 수색, 협박 편지, 그리고 수많은 밤들. 혼자서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쫓던 그 시간들. 군인은 조국을 지킵니다. 서지연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 안의 정의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임무입니다. 서지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하고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브리핑룸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갔다. 서지연은 그 박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브리핑이 끝나고 서지연은 복도로 나왔다. 강유나 중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준장님. 고맙습니다, 중령님. 서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강유나 중령도 따라 웃었다. 준장님, 이제 707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쉽네요. 법무단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강유나 중령이 농담처럼 말했다. 서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제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707이 제 집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중령님,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언제든 환영입니다. 강유나 중령이 멈춰서 경례했다. 서지연도 경례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경례가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서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강유나 중령을 봤다.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강유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연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오후 5시 707 특임대 본부. 서지연이 본부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공기. 2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준장님 돌아오셨습니까? 한 명의 대위가 격려했다. 서지연이 격려를 받았다. 네. 돌아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연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이 그녀를 맞이했다. 창밖으로는 훈련장이 보였고 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지연은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2달 전에 넣어둔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사진 1장, 편지 1통, 그리고 작은 메모.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 서지연은 그 메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메모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중령이 들어왔다. 작전과장이었다. 준장님, 새로운 임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북부 전선 감시 작전입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서지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작전 내용, 목표 그리고 일정.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장님. 중령이 격려하고 나갔다. 서지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시작. 서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대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달리고 있었다. 땀방울이 떨어지고 숨이 차올랐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이 서지연에게 힘을 주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707 특임대 마크가 다시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거울 앞에 선 서지연은 자신을 바라봤다. 준장 계급장 707 마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서지연은 사무실을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다. 대원들이 그녀를 보고 일제히 격려했다. 서지연도 격려로 화답했다. 계속하십시오. 서지연의 명령에 대원들이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서지연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곳이 내 자리다. 이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다. 햇빛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서지연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향한 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